그래,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 하지만 너무 애쓰지 말자. 오늘 소개할 책은 평일도 인생이니까입니다. 이 질문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렸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일 겁니다. 애매한 재능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좋아하는 일을 해도 괴로운 건 왜일까? 왜 자꾸 남의 삶이 부러울까? 내가 나여도 괜찮은 걸까? 이 책은 프롤로그부터 밑줄을 치게 됩니다. 프롤로그에 진짜 밑줄이 많아요. 저는 예전에는 인생을 걸고 완성해야 할 큰 그림이라는 게 있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 선명할수록 정말 괴로웠어요. 작년에도 이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계약서랑 동일하게 정정해달라고 해도 들은 채도 안 해. 뭐 제대로 전달도 안 해주고 유튜브 편집해서 하고 하지. 여기서 올해 내가 계획한 것처럼 다닐 수 있을까 싶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큰 그림을 그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미래에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요. 정확히 브랜드 디자이너, 정확히 이런 디자인하는 거, 자유도, 포트폴리오, 미래 성장, 여기에 몰빵한 선택이었는데 예전에 연봉 더 높았을 때, 여기 계약서가 안 지켜지는 걸 보면서 잘 지켜졌을 때, 팀원들 많았을 때, 야근 수당 있었을 때 그런 게 자꾸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아니면 저거 하면 되고 저거 안 되면 요거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게 된 것 같은데 그 계기가 이 책이었습니다. 저 어느 때처럼 고민을 가지고 서점을 거닐고 있었는데 제목을 보는 순간 홀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평일을 미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생각을 고쳐먹은 이후론 앞으로 어떤 게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맡은 일을 잘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순간 회사 유튜브를 편집을 하게 됐어요. 거의 회사 유튜브를 주 작업으로 삼은 지가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는 다들 모르니까 뭐 유튜브 해본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기획도 다 뒤엎이고 촬영도 다시 해야 되고 편집도 그러면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편집을 처음 하고 못하니까 자료 정리 엉망이고 링크 뭐 연결 레이어 이런 거 다 수정하기 너무 어렵게 제가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진짜 영상 편집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촬영하고 편집점 잡고 기획하고 편집하다가 보니까 제 덕성에 살짝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볼까 고민하는 것조차 재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게 됐고 그때 인생이 꼭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가야만 행복한 건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꼭 이거여야만 한다는 미련이 없어지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끝내면 좋으니까 하는 야근 같은 거를 좀 줄였어요. 무리한 스케줄이다 싶어도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줄였고 그때 도움이 된 이 책에서 만났던 문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걸고 완성할 큰 그림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물론 빅픽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너무 나는 야망 없는 인간이다. 야망이라는 말만 들어도 피곤해진다. 삶을 전략적으로 보고 원대한 목표와 체계적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보면 와 대단하다 여기면서 돗자리에 눕고 싶어지는 게 나다. 바쁜 것도 별로다. 앉아서 일하는데도 마음이 전력 질주하듯 숨차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빅픽처라니 그런 걸 아무리 그린다 한들 삶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 줄 리 없다.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 대신 자기가 세운 목표가 삶을 살아가도록 두는 사람들을 나는 더 많이 보았다. 무엇보다 빅픽처 이론이 생선 가시처럼 목에 걸리는 지점은 인생의 완성을 가정한다는 데 있다. 삶에 거창한 목표를 세워버리면 목표는 과대평가되고 매일의 일생은 과소평가되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목표가 대단한 거고 그 그림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그게 잡힐 듯하면 기분이 좋고 멀어지는 듯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제 마음에 클릭됐던 게 제가 예전에 약간 그런 완성된 그림에 갔는데 너무 집착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기에 70점짜리 재능이라는 챕터에서 작가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꿈속에서 달리기를 할 때처럼 늘 제자리에서 헛돌던 기분이 드는 게 자기가 70점짜리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저도 항상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넌 좋아하는 일 해서 좋겠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친구들 앞에서 변변한 매력 발산도 못하고 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이 짝사랑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 답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되려고 하는 거에 문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동경하고 성공한 누군가 아니면 완성된 그림 저거 그게 되려고 하니까 문제다. 하려고 하면은 문제는 줄어든다고 제안합니다. 작가란 오늘 아침 글을 쓴 사람이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세계였다. 단지 오늘 아침 일어나 글을 쓰면 되므로. 사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꾸준히 한다는 것도. 하지만 최고의 작가가 되는 건 어려워도 매일 쓰는 사람이 되는 건 진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도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서 될 수 있는 내가 된다. 게다가 재능이 70점짜리든 50점짜리든 100점짜리든 100점은 안 그러려나? 근데 숙성과 개발 시간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초년생이 그런 거를 비교하고 그거를 되려고 쫓았으니까 괴로웠던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 이건 되네? 아, 이건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살짝 예전 버릇이 나오긴 하는데 막 잘 됐으면 좋겠고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긴 하죠. 근데 모든 거는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나치면 사람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독성이 강한 생각이라서 그런 생각은 자기를 결국에는 미워하게 만들고 번아웃 되게 만들고, 반대로 오늘을 인정한다는 생각은 나를 인정한다는 거고 내일도 살아갈 힘을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일의 나는, 내가 그린 나는 환상 속의 나잖아요. 작가는 맑은 공기와 얘기 나눌 친구 그리고 맥주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의 3요소라고 부르면서요. 저의 3요소를 생각해보면 내리쬐는 햇빛이랑 저만의 방,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물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3요소를 쥐어보면 언제나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험상 꿈이라고 해도 환상적이 아니라 현실에 잡힐 것 같은, 현실처럼 조금이나마 느껴질 때 오늘의 귀퉁이를 잡고 넘길 때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불안이나 다른 독성이 강한 감정이 아니라. 오늘의 주문입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 하지만 너무 애쓰진 말자.